안녕하세요, 한랑입니다. 카라반 난방에 대해서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지 했었는데 요즘 캠핑을 계속 못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가족 캠퍼다 보니 또 아이가 좀 아프거나 또 아니면 집안에 다른 행사가 있다거나 이러면 캠핑을 잘 못 나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3주 전에 2주 전에 캠핑 한번 나갔다 오고 이번 주에도 다른 약속이 있어서 또 못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카라반에 대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카라반이라면은 아마 텐트에 비해서 실내가 더 따뜻하고 그리고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텐트에 비해서는 좀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 난방 장치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유럽식 카라반 난방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식 카라반은 저희가 사용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맥스 히터를 사용하는 정도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워낙 넓기 때문에 무시동 히터를 추가로 장착하시는 분들도 있다, 뭐 제가 아는 수는 한 이 정도까지예요. 국내 소형 카라반의 경우에는 전기 판넬 그리고 뭐 무시동 히터 보통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무시동 히터 옵션으로 넣고 빼고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는 아마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찾아보시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유럽식 카라반 난방 장치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반을 맨 처음 구입하실 때 가장 먼저 뭘 고려하실까요? 예, 아마 예산일 거예요. 가격, 카라반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사이즈, 우리 식구 혹은 혼자 다니거나 뭐 캠핑 구성원의 숫자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과연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고, 그리고 뭐 주차 공간에 대한 생각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견인 차의 뭐 견인 능력, 우리 차가 이 정도 사이즈의 카라반을 끌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선 구매를 하실 텐데, 처음 카라반을 구입을 하시고 두 번째 카라반으로 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종을 바꾸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구입할 때 고려하지 않았던 내용을 고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난방인데요. 같은 사이즈의 카라반이라도 난방 장치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바꾸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사용하다 보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카라반의 난방인 것 같아요. 향후에 카라반을 구입 예정이시라거나 아니면은 카라반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유럽식 카라반의 난방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가스, LPG 가스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거기에 전기를 추가해서 난방 같이 할 수 있는 모델들도 있어요. 그 히터들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기서 말하는 전기는 220V를 얘기하기 때문에 노즐을 나가서 난방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스를 이용해서 난방을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난방은 트루마입니다. 네, 트루마는 사실 제조사의 이름이에요. 트루마에서 나오는 난방 장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S3004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히터예요. 그리고 트루마 콤비가 있습니다. 트루마 콤비는 열량에 따라서 뭐 2P, 4P, 6P 뭐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럼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트루마 히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관적인 히터예요. 벽난로처럼 옷장 밑에 보통 위치가 되어 있는 히터인데요. 가스를 점화해서 히터에 불을 붙이고 히터가 이제 그쪽 공기를 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카라반 실내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가운데 히터 쪽만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풍 기능이 있어요. 송풍 기능이라면 뭐냐면 그 히터에서 따뜻하게 만들어진 열을 카라반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벤트를 통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송풍구가 있는 거예요. 그 송풍구를 통해서 따뜻한 바람이 히터에서 만들어진 따뜻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 네,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난방을 하는 방식 자체에서 이제 장단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아날로그틱한 다이얼로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직관적으로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들어진 온풍으로 바로 실내를 데우는 거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드릴 알데에 비해서 난방을 하는데도 시간도 좀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값비싼 난방 장치는 아니기 때문에 수리하기에도 좀 직관적이기도 하고 수리비도 저렴한 편이죠. 가성비로는 아주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바인스버그 390 모델을 사용할 때 그 트루마 3004 히터가 있었는데 굉장히 잘 썼던 기억이 있어요. 단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풍으로 실내를 데우기 때문에 실내가 아무래도 조금 건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터에다가 수건을 걸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가습기를 별도로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트루마사에서 나오는 트루마 콤비 모델인데요. 트루마 콤비 같은 경우에는 트루마 히터에 온수 기능이 추가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기도 에너지원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돼요. 가스와 혼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열 효율을 좀 더 높여줄 수 있는, 가스 사용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난방 장치죠. 트루마 S3004보다는 약간 그 상위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널도 트루마 3004가 그냥 다이얼식이라면 콤비는 터치 패널로 온도를 설정할 수도 있고 온수 작동 여부도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죠. 트루마 콤비도 트루마 S3004와 마찬가지로 온풍으로 실내를 데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온풍으로 데우기 때문에 약간의 건조함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S3004 히터 같은 경우에는 온수 사용이 불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난방 시스템을 통한 온수 사용은 안 됩니다. 대신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아마 전기 온수기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을 겁니다. 5리터가 들어가는 전기 온수기가 기본적으로 달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 온수기라는 게 아무래도 220V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써야 하게 되기 때문에 캠핑장이라든지 아니면 한전 전기가 물려 있는 곳에서는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지에서는 12V로 충전된 배터리를 인버터를 통해서 220V로 승합시켜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게 되면 전기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노지에서는 약간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것이 이제 트루마 콤비, 온수가 같이 사용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루마 콤비에도 2P, 4P, 6P가 있는데 열량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6P가 2P에 비해서는 열량이 더 높은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라반의 사이즈에 따라서 2P가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4P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6P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루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루마 난방 장치는 아마 독일식에는 대부분 트루마 난방 장치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그리고 영국식 카라반에도 트루마 아까 말씀드린 3004라든지 또 콤비가 많이 사용되지만 영국식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난방 장치가 있어요. 그게 웨일 히터라는 건데 웨일 히터는 트루마 콤비와 거의 비슷합니다. 콤비처럼 온풍을 통해서 실내를 데워주는 거고요. 그리고 온수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기도 같이 혼용해서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난방 장치입니다. 웨일의 버전에 따라서 이렇게 꾹꾹꾹 눌러서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델에는 터치 패널도 적용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콤비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국식에서는 트루마와 웨일 그리고 알데 세 가지가 쓰이고 독일식에서는 보통 트루마와 알데만 사용이 됩니다.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계속 알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알데는 무엇이냐? 알데도 난방 장치입니다. 난방 장치인데 트루마와 웨일이 온풍으로 난방을 카라반 실내를 따뜻하게 난방을 해주는 거라면 알데는 약간 난방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라지에이터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난방 장치에 있는 부동액을 끓여서 그 끓여진 부동액이 카라반 주변에 있는 관들을 통해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카라반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카라반 벽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관을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그 데워진 관이
그 데워진 관에서 나오는 열기로 실내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그런 난방 시스템인 거죠. 온풍으로 난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라지에이터 방식으로 난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건조함이 아무래도 트루마에 비해서는 조금 덜한 편입니다. 그리고 콤비처럼 온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온수의 능력에 따라서는 뭐 콤비와 알데 누가 더 앞선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뭐 딱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둘 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그래도 알데가 조금 더 온수 사용에는 유리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콤비도 분명히 온수는 나오기 때문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알데의 경우에는 샤워 꼭지를 뭐 더 높은 수압의 꼭지로 바꾸지 않는다면은 청수통에 있는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온수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카라반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열기가 전부 다 골고루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벽면 사이를 통해서 전부 다 공기가 골고루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더 포근하고 아늑한 느낌이 있죠. 그리고 문을 열었다고 해서 금방 온기가 빠지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아무래도 라지에이터 방식이다 보니 온도를 머금고 있는 그 부동액이 금방 식지 않아서 금방 다시 온도를 맞춰줄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데의 단점으로는 난방을 하는데 온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부동액을 끓이고 그 끓인 부동액이 실내를 데워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난방을 하는 데는 트루마 콤비에 비해서는 좀 약간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금요일 밤에 카라반을 가지고 바닷가로 나갔을 경우에 추운 겨울에는 도착해서 열기를 올리는 데까지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가의 난방 장치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좀 큰 문제일 경우에는 수리비도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나오겠죠. 지금까지 유럽식 카라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난방 장치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각기 장단점이 있고 사용의 편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사는 거 아니니까 기껏해야 1박 2일, 2박 3일 있는 건데 그 난방 장치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네. 올겨울이 아무리 안 춥다고 해도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항상 유의하셔서 즐거운 캠핑 생활도 하시고 또 즐거운 행복한 시간들 많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아마 다음 영상은 캠핑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일정이 있어서.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